소화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명치가 꽉 막힌 느낌. 소화제 하나를 털어 넣으면 그때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밥 먹으면 똑같이 반복되고. 근데 이게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소화제는 증상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체하고 또 먹고 체하고 이 소화불량을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냐고 억울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위의 구조나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의 약 6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내시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위가 음식을 받아서 잘게 부수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기능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정한 자세입니다. 밥 드실 때 자세가 어떠세요? 한쪽 팔꿈치 짚고 등은 둥글게 굽히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소화를 막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음식을 받아야 하는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이 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부풀 공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탁 걸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허리를 펴고 앉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아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럽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뇌에 신호가 가거든요? 곧 음식이 들어올 테니 위야 준비해라. 이렇게 위가 소화액을 만들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드시면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그 신호 자체가 뇌에 안 가는 겁니다. 뇌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준비도 없이 일이 쏟아진 거니까요. 가능하면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잘 넘어가라고 국수나 잔치국수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소화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소화액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소화액이 묽어지며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실 때일수록 밀가루 음식이랑 국물 요리는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에 관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물을 드시면 이 물이 위에서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생겨요. 주무시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한두 모금만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세요. 자, 5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소화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계가 깊습니다. 위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100세 시대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력 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위가 1분에 3에서 4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음식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마음도 같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화불량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해결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치 스트레칭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명치 부위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복근 아닙니다. 수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반으로 2번 접고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고무줄로 살짝 고정해 주시고요. 이 수건김밥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주세요. 척추뼈가 수건 가운데 오도록 눕는 거예요. 자, 누웠을 때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천천히 넘겨주세요. 등이 바닥에 닿게끔 쭉 펴는 거예요.
명치 부위가 늘어나면서 위가 늘어날 공간이 생깁니다. 밥 먹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속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뱀 운동입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주세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발도 같이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가깝게 당기면서 몸을 비틀어 주는 겁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왜 좋냐면요, 몸을 비틀 때 위장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장 장기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위장 운동성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집에서 제 아이를 위장 운동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향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자로, 왼쪽으로도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고 변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소화를 제일 방해하는 습관이에요. 코메디닷컴 자료에 따르면 복부 팽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고 4주 후에 트림, 장내 가스, 팽만감 같은 위장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사 후에 소화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아니면 집안을 좀 걸어 다니세요. 딱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속이 훨씬 빨리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일수록 위에 부담 적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밀가루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부담도 없고 혈당 걱정도 덜한 그런 간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간식을 한참 찾다가 결국 하나로 정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가지 원인 중에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은 증상이 심할 때 도움받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는 증상만 잡을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5가지, 구부정한 자세, 갈아먹는 습관, 밀가루와 국물 요리, 자기 전 물 마시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해결법 3가지, 밥 먹기 전에 수건 김밥으로 명치 스트레칭 하시는 거, 이렇게 쭉 펴서 하시는 거, 그리고 도마뱀 운동으로 위장에 직접적인 자극 주시는 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소화제 달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